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호러박스에 있는 짧은 무서운 이야기들 같이 봐요.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볼까? 먼저 첫 번째로 수중수면? 수중수면. 동아리 활동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나와 친구 3명은 기온이 30도를 넘는 한여름에 3시간이 넘도록 럭비 연습을 했었다. 담당 교사의 욕을 실컷 해대면서도 몸을 좀 식힐 생각으로 학교 수영장에 가기로 했다. 다 같이 왁자지껄하며 놀다가 술래잡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한 녀석이 우리 잠수 오래 하기 시합하자 라고 제안해서 4명이 다 같이 잠수를 하게 되었다. 신호와 함께 모두 물속으로 들어가 누가 몰래 물 밖에 나가 있지 않도록 수영장 밑바닥에 모여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잠수를 시작했다. 30초나 40초쯤 지났을까? 아픔은 없지만 온몸이 핀으로 고정된 것 같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들은 수영장 바닥에 자는 것 같이 눕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기분은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왔다. 그리고 서서히 눈앞에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꿈이라고 할까? 주마등이라고 할까? 내가 학교와 집을 굉장한 속도로 왕복한다거나 하늘로 붕 떠오르기도 한다. 대단히 상쾌한 기분이었지만 몸은 어쩐지 매우 차가웠다. 하늘로 올라가 구름 위까지 올라갔더니 갑자기 급 강하기 시작했다. 아래에는 집이나 빌딩이 보인다. 어떻게든 멈추고 싶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다.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순간 몸이 움찔하며 튀어올랐다. 여전히 나는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급히 바닥을 차고 수면에 얼굴을 내밀어 콜록콜록대며 숨을 들이쉬었다. 물을 잔뜩 마신 것인지 기침이 계속 나오고 몸도 나른했다. 바로 뒤를 이어 다른 3친구도 나와 비슷한 모양새로 수면에 올라왔다. 우리는 멍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점심시간쯤에 수영장에 왔었는데 어느새 주변은 어두워져 있었다. 시계를 보니 시간은 저녁 7시를 조금 넘어 있었다. 물속에서 7시간이나 잤던 것인가? 그것도 4명이 동시에? 아직도 그 사건은 우리들 사이에서 여름의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라는 수중수면. 레알? 레알? 다음으로 귀엽네요? 귀엽네요라는 이야기. 자위대에 입대해서 복무하고 있는 친구가 나에게 말해준 슬픈 이야기다. 이전에 그는 N현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산악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그의 상관인 A씨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10여 년 전 어느 저녁, 부근의 산중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산간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A씨의 부대에도 즉각 구조 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렇지만 길조차 없는 산중이었던 데다가 사고 현장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출동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후 반나절가량이나 지난 다음 날 아침에서였다. 그들의 필사적인 구출 작업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생존자는 거의 없었다. 사고 처리를 대충 끝내고 그가 부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사고가 일어나고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다.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어야겠지. 그리 기분이 좋지 않은 임무를 끝낸 그는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부하들을 데리고 단골 술집으로 갔다. 어이 마담, 오랜만이야? 어머 A씨, 오래간만이네. 자, 어서 이쪽으로 와. 그들은 각자 안쪽의 박스석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몸에 들어온 알코올과 임무 종료의 해방감으로 인해
그들이 술에 취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잠시 후 A씨는 자신의 옆에는 아무도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술집의 여자아이들은 쉴 새 없이 자리를 오가며 부하들의 접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도 그의 곁에는 오지 않았다. 나도 이젠 아저씨인가? 여자아이들은 역시나 나이 많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겠지. 조금은 쓸쓸한 생각으로 그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가게의 마담을 바라보았다. A씨, 정말 귀엽네. 그와 눈이 마주친 마담은 한껏 미소를 띄우며 그렇게 말했다. 귀여워? 내가? 귀엽다는 소리를 들어 묘한 기분이 된 그는 당황해서 왼쪽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왼쪽 옆의 테이블 위에는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는 잔이 하나 있었다. 그 날로부터 그의 주변에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혼자 식당이나 찻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잔이 2개씩 앞에 놓인다. 또 아무리 붐비는 열차나 버스 안에서도 그의 왼쪽 옆의 자리는 어째서인지 비어있는 채 아무도 앉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어머 귀엽네요 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부하들에게 귀신 같은 사람이라 불리던 그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부하에게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기묘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 일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부하는 말하기 어려운 듯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만 최근 A씨의 옆에 작은 여자아이가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을 동료들이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네, 부대 안에서도 밖에서도 계속 A씨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A씨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 A씨의 등에 소름이 쫙 끼쳤다. 최근이라니 도대체 그것은 언제부터였지?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모두 함께 사고 처리를 끝내고 돌아온 다음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A씨는 기억해냈다. 그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잔해 속에서 그가 안아 올렸던 작은 사체를. 그 후 A씨는 가까운 절에 가 소녀의 영혼을 극진하게 공양했다. 이후 다시는 그의 주변에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 귀엽네요. 소녀 귀신이 붙어 다녔던 거네. 그래서 그 마담이 귀엽다고 나보러 한 게 아니었네. 이 남자 보러 한 게 아니라 소녀 보고. 그래서 음료수도 2잔씩 놓고 오렌지 주스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으로 쭉쭉 내려가서 죽지마? 내 친구 언니가 겪은 일입니다. 몇 년 전 그 언니는 새로 취업한 회사의 환경에 익숙해지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업 시간도 길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두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언니는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점차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자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부서져서 원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세히 보니 손과 발도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져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자신과 얼마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녀에게 동정을 느꼈습니다. 그런 한편 그녀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생각에 난간에 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러자 아래에 있는 여자는
이상한 방향으로 꺾인 양손을 들고 이미 얼굴이라 할 수도 없는 안면을 필사적으로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손으로 크게 X자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뜻을 이해한 그 언니는 난간에 걸친 다리를 되돌렸습니다. 그러자 아래에 있던 여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언니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여자가 서 있던 장소에서 손을 모으고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들은 그 여자의 행동에 몹시 감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살아남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이 왜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너무 슬픕니다. 먼저 죽었던 그런 여자가 죽지 말라고 하는 듯 죽지 마. 그래서 제목이. 그래도 덕분에 안 죽었네. 이게 뭐지? 긴 돼지의 고기? 긴 돼지의 고기. 긴 돼지의 고기. 15년 전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중일 전쟁 당시 중국 남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태평양 전쟁 개전 후 남쪽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세아니아 주변 남쪽 섬에서 있을 적의 이야기다. 할아버지네 소대가 섬을 조사하던 도중 현지인 마을을 발견했다고 한다. 조심스레 영어를 기반으로 한 피진으로 말을 걸어보자 다행히 말이 통했다. 현지인들은 꽤 호의적이라 축제까지 열어 환영을 해준다고 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 먼저 발을 들인 일본군이 고기잡이와 밭 경작에 있어 도움을 줬던 덕인 듯 했다. 외지인이 방문하는 것과 관련된 신앙도 있는 것 같았고 할아버지도 경계를 풀고 환영에 응했다고 했다. 마을 안에서 연회가 시작되자 생선과 과일 같은 음식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묘한 고기가 있었다. 바나나 잎으로 고기를 싸서 쪄낸 요리였는데 아무리 봐도 머리카락 같은 게 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고기냐고 묻자 긴 돼지의 고기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원래 그 섬 주변에는 식인풍습이 남아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소대원들은 곧바로 그걸 떠올리고 그만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적당히 이유를 둘러대고 이별을 고하자 마을 사람들은 못내 아쉬운 듯 과일을 선물로 주었다. 다만 어째서인가 할아버지는 긴 돼지의 고기가 무엇인지 그 정체가 궁금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돌아간 척하며 주변을 숨고 마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나오는 걸 보고 고기를 가지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미행했다. 그 사람은 숲속의 동굴로 향하고 있었다. 잠시 주변에 숨어서 낌새를 살피니 아까 들어갔던 마을 사람이 거기서 바나나 잎으로 싼 고기를 들고 나왔다. 할아버지는 그 안에 잠입해 보기로 했다. 동굴 안은 상당히 넓어서 안에서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보자 아, 뭘까? 진짜 돼지 아니야 그냥? 거기에는 인간 목장이 있었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네 발로 엎드린 사람이 20명 정도 있었다. 새하얗고 투실투실한 사람 같은 괴물이 봉으로 그들을 마구 때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 광경을 보고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고 한다. 흰 괴물도 문득 할아버지를 발견해 시선이 마주쳤는데 괴물 역시 깜짝 놀란 얼굴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한다. 흰자도 검은자도 없는 새빨갛고 뒤룩거리는 눈알이 동굴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떠올리며 그놈은 결코 인간이 아니었어 라고 몸서리쳤었다. 한동안 그렇게 서로 아연실색하고 있는데 점차 괴물이 눈알을 치켜뜨기 시작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저 녀석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차려 그 자리에서 죽어라 도망쳤다고 한다. 겨우 혼자 대대분대로 본부로 돌아와 장교에게 봤던 걸 보고했지만
당연히 믿어주질 않았다고 한다. 원주민들이랑 약이라도 같이 한 거 아니냐는 비웃음이나 듣고 말았다나. 다음날 소대원들과 같이 어제 갔던 마을과 동굴을 찾으러 나섰지만 기묘하게도 다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 쭉 내려가다가 하나 더. 풍경화. 풍경화에 무서운 이야기가 어울리나? 내 친구 중 영감이 강하다는 M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전에는 큰 단지가 줄지어 있고 M은 집에 돌아올 때 언제나 그 단지를 가로질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가려고 평소처럼 단지를 가로질러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일이 좀 있어서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부들로 떠들썩했던 거리지만 밤이 깊은 탓인지 주변에는 그닥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1동, 2동을 지나 모래밭과 벤치, 그네만 있는 작은 놀이터에 들어서자 슬쩍 사람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밤늦게 뭘 하는 거야 싶어 멀리서 눈을 흘겨보자 그것은 목을 매단 여자의 시체였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무서운데? 어째서 이런 시간에 이런 것이.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깜짝 놀라 도망치거나 패닉에 빠지겠지만 M은 간이 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할 무렵에는 구경꾼도 몰려왔고 M은 경찰서에 끌려가 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을 매단 모래밭의 나무가 정면으로 보이는 벤치에 앉아 경찰관 한 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집에 돌아가자 도저히 일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날은 곧바로 잠에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M이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곧바로 출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M은 회사에 가야 하는 데다 사정은 어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라며 어쩐지 이상한 태도였기에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어제 그 경찰관이 나왔고 방 안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M은 무슨 이유에서 자신을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경찰관은 말하기 힘든 것처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M이 의아하다는 얼굴을 하자 확실히 그 여성분과는 안면이 없으시죠? 아니, 여성분 어머니가 유서를 찾다가 이상한 걸 찾으셔서 라며 말한 뒤 갈색 봉투에서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M은 천천히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대라도 다닌 것인지 거기에는 과일이나 가구의 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장, 풍경화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광경입니다. 거기에는 그네가 있고 모래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나무에 로프를 묶고 목을 매단 여자. 그리고 벤치에는 청년 한 명과 경찰관 같이 보이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스케치북은 자물쇠가 달린 책상 서랍에서 나온 것으로 그 여자 이외에 다른 사람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때문에 M에게는 여성과 무슨 관계였냐는 추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M은 그렇게 치면 왜 경찰관도 있는데요? 라면서 반쯤 패닉이 돼서 말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고 M은 그대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유서 없는 자살 사건으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M은 영감이 있어 지금까지 귀신을 본 적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사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끝. 풍경화를 알고 그렸나? 죽기 전에? 아니면은 귀신이 맨 밑에 있는 화재 현장이라는
이야기 볼게요. 화재 현장. 지난 겨울 한밤중 집 근처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불이 난 집과 우리 집 사이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있어 내 방에서는 그 집이 훤히 보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과거에도 2번 아들이 담배 피다 부주의로 작게 불을 낸 적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방에서 불난 집을 보고 있는데 소란 때문에 잠을 깼는지 어머니가 내 방에 오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둘이서 가까이 가볼 요량으로 사람들이 가득한 도로 대신 고지대에 있는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조금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그 집 2층 창문을 통해 불이 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머니가 문득 한마디. 2층에 난 불은 좀 이상하네. 자세히 보니 1층은 전체가 활활 불타고 있는데 2층은 방 한가운데에 불길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 너머 불꽃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솟구치는 걸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소방차는 아직이야?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래를 보니 아저씨들이 물통을 이리저리 나르며 불길을 진압하려 안간힘 쓰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은 저 멀리 길을 찾지 못하는 듯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2층 불길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보고 있자니 불길은 방 가운데에 멈춰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있으니 소방차 2대가 도착해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랑 구급차도 뒤이어 한 대씩 도착했습니다. 소방대원에게 늦었다며 욕설을 펴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와 어머니는 슬슬 추워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학교 가는 길에 불난 집을 보니 반쯤 타버려 새까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불이 어떻게 난 것인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 집은 이전부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에 집에 있던 건 집 주인 아저씨 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아저씨가 정신이 이상해졌었나 봐. 매일 밤 개처럼 짖기도 하고 집에서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더란다. 그러다 어제 집에 불을 지르고 자기 몸에 등유를 끼얹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져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2층에서 새카맣게 타버렸다더라 라고 말한 뒤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사람이 산채로 타 죽어가는 광경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라는 화재 현장. 다시 좀 올라가서 미소. 어떤 미소인지. 무섭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직접 겪은 일이다. 그날 나는 역의 홈에서 전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홈에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내 옆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커플이 있었다. 그들 역시 나처럼 아슬아슬하게 홈의 노란석 선 안쪽에 서 있었다. 그 커플은 즐거운 듯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꽤 귀여운 인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러운 기분으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이가 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내 시선은 저절로 열차 쪽으로 향했다. 전철이 들어오는 쪽에 그 커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커플도 시선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전철이 커플 앞을 지나칠 무렵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보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은 채 전철로 뛰어들었다. 왜? 쾅하고 딱딱한 물건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뒤를 이어 전철이 엄청난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멈췄다고는 해도 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열차였다 보니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터라 역을 완전히 통과한 후였다. 선로에는 여자아이의 잔해 같은 것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결코 바라보고 싶지는 않았다. 아, 귀신이 아니고 진짜네?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워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런 거지? 아까까지 분명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뛰어드는 순간마저 즐거워 보였는데?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저 멍하니 서 있는데 영무원 몇 명이 달려왔다.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사고를 목격하셨습니까? 나는 혼란스러웠던 탓에 말을 더듬으며 네 라고 겨우 대답했다. 그러자 영무원은 그러십니까? 저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경찰이 오면 사고 상황을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경찰에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전철에서 인명사고가 날 경우 자살사고 외에도 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현장 검증과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한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친구에게도 영무원이 말을 걸고 있다. 남자친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완전히 혼이 빠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증언을 하기로 하고 역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영무원의 안내를 받은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곧 영무원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자친구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대로 사무실 안쪽으로 데려가줘서 나에게는 그가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정직하게 본 것을 그대로 말했다. 여자아이는 자기가 열차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다.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밀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도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전철로 뛰어들던 여자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이었다.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여자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뛰어들었다고 경찰에게 설명했다. 경찰은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듯 네, 감사합니다. 라고 수긍할 뿐이었다. 방 안쪽에서 남자친구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너무나도 냉정한 경찰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질문을 해보기로 했다.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이런 상황입니까? 경찰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자살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갑작스레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모양이다. 그런 사람들을 모두 밝은 얼굴로 마치 산책이라도 가듯 자살해버리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죽는다고 마음속에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들뜨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에 홀려버린 것일까? 하지만 내가 보았던 전철에 뛰어드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에 끌려 들어갔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라는 미소를 지으며 무서워. 저 본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뭘 봐볼까. 보청기? 보청기와 무서운 이야기. 어느 할아버지가 큰 병을 앓고 1년 이상 병원에서 지냈다. 퇴원하게 되었을 무렵 병은 치유되었지만 후유증으로 청각을 거의 상실했다. 하지만 이전보다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이 예민해졌다고 생각되어 잃어버린 오감을 다른 감각들이 보충하는 거구나 라고 감탄했다. 그렇기에 보청기를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뒤 요양을 위해 동네를 산책하고 있던 할아버지는 옆집 할머니가 마당에 꽃을 보고 있는 걸 봤다. 길었던 입원으로 오랜만에 본 옆집 할머니의 모습은 할아버지에게 즐거움이 되었고 문득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바로 집으로 가 아들에게 보청기를 사달라고 했다. 아들은 그날 저녁 바로 보청기를 사다 주었다.
보청기를 끼자 안방에서 대화하고 있는 아들 부부의 대화까지 들을 수 있었다. 아,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여보, 우리 아버님은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옆집 할머니는 오늘이 돌아가신 지 1년 되는 날이라지. 오, 소름. 1년 이상 병원에 지냈고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거고, 그러면은 새로 이사 온 할머니? 이런 보청기라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로 봐서는, 대화로 봐서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귀신,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 조금 이렇게 봤는데, 이 정도까지 보고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어플이나 다른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